솔라나 투자하시는 분들 요즘 좀 헷갈리시죠? 분명히 좋은 소식은 계속 나오는 것 같은데 왜 가격은 내 생각과 다르게 움직일까요? 이번 시간에는 이 복잡한 현상 뒤에 숨어 있는 핵심적인 이유들을 하나씩 아주 명쾌하게 파헤쳐 보겠습니다. 네, 바로 이 질문. 이게 핵심입니다. 사실 투자자에게 가장 힘든 건요, 가격이 떨어지는 것 그 자체가 아니라 이렇게 좋은 소식이 있는데도 왜 떨어지는지 그 이유를 알 수 없을 때거든요. 이 불확실성의 근원을 데이터와 시장 구조를 통해서 한번 제대로 분석해보죠. 솔라나의 기술적인 약속은 정말 명확합니다. 빠르고 싸고 확장도 잘 되는 네트워크. 이건 누구나 알죠. 하지만 우리가 투자자로서 마주하는 현실은 어떤가요? 극심한 변동성, 예측이 불가능한 가격. 바로 이 근본적인 모순이 우리가 오늘 풀어야 할 미스터리의 시작점입니다. 자, 첫 번째 파트입니다. 이 모순의 뿌리를 한번 캐보겠습니다. 아니, 시가총액이 100조 원이나 되는 이 거대 자산이 왜 이렇게 작은 주식처럼 불안정하게 움직이는 걸까요? 그 답은 단순히 시장 심리 때문이 아니라 솔라나의 규모와 유동성, 그 이면에 숨어있는 구조적인 특징에 있습니다. 먼저 솔라나의 규모를 한번 보세요. 시가총액이 무려 100조 원에 달합니다. 이 정도면 세계적인 기업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수준이죠. 이론적으로는 이 정도 덩치면 가격이 어느 정도 안정성을 보여야 정상이거든요. 근데 현실은 완전 정반대죠. 24시간 거래량도 보세요. 하루에 7조 원 가까이 거래될 만큼 엄청납니다. 원래 이렇게 유동성이 풍부하면 시장의 웬만한 외부 충격은 그냥 꿀꺽 삼켜버려야 하거든요. 하지만 솔라나는 이상하게도 정반대입니다. 거래가 활발해질수록 변동성이 더 커지는 이 현상이야말로 우리가 풀어야 할 첫 번째 미스터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. 자, 그 미스터리를 푸는 첫 번째 단서, 바로 그림자 공급입니다. 차트에는 보이지 않지만 시장이 올라가려고 할 때마다 위에서 계속 짓누르는 아주 거대하고 예측 불가능한 매도 세력이 존재한다는 거죠. 그 정체가 뭔지 지금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. 우리가 흔히 보는 이런 공급량 숫자, 이게 핵심이 아닙니다. 진짜 중요한 건요, 이 코인들이 시장으로 나오는 경로예요. 언제, 어떤 이유로 또 어떤 속도로 물량이 쏟아져 나올지 알 수 없다면 시장은 당연히 보수적으로 가격을 매길 수밖에 없겠죠. 그리고 솔라나에는요, 투자자들을 가장 불안하게 만드는 이 차트 바깥에 존재하는 공급 압력이 있습니다. 바로 FTX 파산 재단입니다. 이게 단순히 그냥 지나간 과거의 뉴스가 아니에요. 투자자들의 심리에 지금도 현재 진행형으로 작용하는 아주 큰 변수입니다. 이들이 가진 어마어마한 물량이 대체 언제, 어떤 방식으로 시장에 나올지 아무도 모른다는 불확실성. 이것이 바로 그림자 공급의 실체입니다. 이 공급이 왜 그렇게 불안정한지 보세요. 모든 결정이 시장 참여자들 모르게 저쪽에서 비밀리에 내려져요. 매도 시점도 이유도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. 그러니까 가격이 좀 반등할 만한 이유가 생겨도 고점이 턱 막히는 현상이 나타나면 투자자들은 합리적인 의심을 하게 되는 거죠. 아, 지금 누군가 이 매수세를 이용해서 조용히 물량을 넘기고 있구나 하고요. 우리는 그저 차트에 나타난 결과만 볼 뿐 그 원인은 알 수가 없습니다. 자, 이렇게 외부에서 오는 공급 압력 말고도 솔라나의 가격을 흔드는 또 다른 중요한 요인이 있습니다. 두 번째 단서는 솔라나의 내부에 있어요. 바로 그 눈부신 성장이 역설적으로 어떻게 가격의 발목을 잡는 양날의 검이 되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. 블록체인의 펀더멘탈, 어렵게 생각할 거 없습니다. 결국은 이거예요. 사람들이 진짜 이걸 쓰나? 이 안에서 돈이 도나? 수수료 같은 경제활동이 일어나나?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, 트래픽이 몰려도 멈추지 않고 안정적인가? 딱 이 네 가지입니다. 바로 이 지점이 핵심입니다. 솔라나는 너무 빨리 커버렸어요. 그래서 실제 사용자들이 만들어내는 트래픽이 폭증하는 상황에서 네트워크의 체력이 시험되어 오르는, 말 그대로 모두가 지켜보는 앞에서 불의 시험을 겪고 있는 셈입니다. 이 상황은 사실 관점에 따라 완전히 다르게 해석될 수 있어요. 이걸 치명적인 결함으로 볼 수도 있고 아니면 실제 압박 속에서 더 단단해지는 과정, 즉 성장통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. 만약에 앞으로 안정성이 데이터로 증명된다면 과거의 이 불안 요소들은 오히려 재평가의 기회로 될 수도 있겠죠. 자, 이제 마지막 세 번째 단서입니다. 앞에서 다뤘던 공급의 불확실성, 또 네트워크 안정성 문제, 이런 것들이 시장의 불안감을 키우고 이게 레버리지 시장을 만나면 연쇄 반응을 일으킵니다. 바로 이 청산 도미노가 어떻게 작은 하락을 거대한 폭락으로 순식간에 바꾸는지 알아보겠습니다. 먼저 강제 청산이라는 개념부터 확실히 해야 합니다. 이건 사람이 무서워서 파는 게 아니에요.
손실이 정해진 수준을 넘어서면 거래소 시스템이 그냥 규칙에 따라서 기계적으로 자동으로 팔아버리는 겁니다. 감정이 개입할 여지가 없죠. 그리고 이게 도미노처럼 작동합니다. 보세요. 작은 가격 하락이 시작되면 일부 포지션이 자동으로 청산되겠죠? 이 자동 매도가 또 다른 매도 압력을 만들어서 가격을 더 끌어내립니다. 그럼 어떻게 될까요? 더 많은 포지션이 청산 기준에 도달하게 되죠. 이렇게 작은 하락이 기계적인 연쇄 반응을 일으켜서 순식간에 가격 폭락으로 이어지는 겁니다. 자, 지금까지 세 가지 단서를 모두 살펴봤습니다. 이제 이 분석들을 싹 모아서 이게 우리 투자자들에게 실질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 결론과 구체적인 전략을 정리해 보겠습니다. 이 극적인 가격 변화를 한번 보세요. 한때 700원이었던 자산이 43만 원까지 갔다가 지금은 18만 원대에 있습니다. 투자자에게 가장 아픈 질문은 바로 이거죠. 지금 이 가격은 거품이 빠진 정상적인 가격일까? 아니면 펀더멘탈은 계속 성장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압력 때문에 억지로 억눌려 있는 가격일까? 현재 솔라나의 가격은 마치 두 개의 거대한 힘이 줄다리기를 하는 것과 같아요. 장기적으로는 펀더멘털 성장에 대한 기대감이 가격을 위로 끌어올리려고 하지만 단기적으로는 그림자 공급과 청산 도미노라는 강력한 압력이 가격을 아래로 꽉 누르고 있는 형국입니다. 그렇다면 이 정보를 바탕으로 우리는 어떻게 전략을 세울 수 있을까요? 단기적으로는 18만 원 초반의 지지선과 20만 원의 저항선, 이 구간에서의 싸움을 주시해야 합니다. 중기적으로는 20만 원을 넘어선 뒤에 그 가격대가 새로운 지지선으로 단단하게 작용하는지 확인하는 것이 추세 전환의 중요한 신호가 될 수 있습니다. 그리고 장기 투자다라면 결국 네트워크 안정성이나 공급 불확실성 해소 같은 근본적인 문제들이 해결되는지 여부가 가장 중요하겠죠.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던져봅니다. 솔라나가 지금 보여주는 이 극심한 변동성, 이것은 혁신적인 기술이 시장에 자리 잡기 위해 반드시 거쳐야만 하는 그런 성장통일까요? 아니면 그 자체로 구조적인 불안정성을 드러내는 위험 신호일까요? 이 질문에 대한 여러분 각자의 답이 앞으로의 가격 방향을 결정하게 될 겁니다.